저번 시간에 한번 어셈블리어로 HTF 문제를 헥스레이스 없이 디컴파일하는 연습을 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한번 PE 파일 구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PE 파일 목차가 이렇게 되고요. PE 파일 구조가 뭐냐면 PE 파일 포맷이란 PE의 뜻은 포터블, 익스큐터블, 다른 곳에 옮겨줘도 실행 가능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PE 파일 포맷은 윈도우즈 운영체제에서 사용되는 실행 파일 형식을 의미한다. 그리고 PE 구조는 기존의 유닉스의 COFF를 계승하였다. Common Object 파일 포맷을 계승하였다. 그래서 이게 Common Object 파일 포맷을 계승한 다른 파일 포맷은요, ELF 파일 포맷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리버싱 이제 윈도우 지나서 리눅스 리버싱을 공부할 때 ELF 파일 구조를 보게 될 텐데 PE 파일 포맷을 한번 공부하고 나면 ELF 파일 포맷은 쉽게 익히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PE 파일의 종류에는 실행 파일 계열로 우리가 하는 거, executable, exe, scr 이런 게 있고, 라이브러리 중에는 DLL, 다이나믹 링킹 라이브러리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뭐 OCX, CPL, DRV 이런 것도 있고요. 드라이버 중에는 sys, 시스템, sys 그리고 VXD 그리고 오브젝트 파일 이거 그리고 하나 여기서 의문을 가져볼 만한 것이 PE 파일 포맷은 PE의 뜻은 다른 곳에 옮겨져도 실행 가능하다. 포터블, 익스큐터블이라고 했는데 오브젝트 파일은 익스큐터블을 할 수 있진 않죠. 사실은 오브젝트 파일 익스큐터블 할 수 있진 않은데 PE 공식 스펙에 오브젝트 파일도 PE 파일이라고 명시해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오브젝트 파일에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CTF 존에서 한번 이 오브젝트 파일도 관심 봐야 될 만한 문제가 나왔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일단 그렇고요. 그래서 파일을 가지는 의미는 실제로 컴퓨터가 파일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기계어만 있으면 됩니다. 사실 기계어만 있으면 되는데 파일의 용도에 맞게 구조화하면 효율적으로 파일을 실행할 수 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소스 코드를 작성하고 컴파일을 하면 오브젝트 파일이 생기는 거죠. 기계어만 있는 파일이 생기고 거기서 링킹 과정을 거치게 되면 이렇게 P 파일 포맷을 생성하는 겁니다. P 로더가 P 파일 포맷을 이루는 여러 구조체들을 로딩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VA랑 RVA라는 것이 있는데 VA는 버추얼 어드레스라는 것은 해당 프로세스의 가상 메모리에서의 절대 주소를 의미한다. 그리고 VA의 범위 버추얼 어드레스의 범위는 0x0000부터 0xFFFF까지. 그래서 실제로 exe 파일 같은 경우는 0x000부터 저희가 FF 여기까지 쓸 수가 없어요. 0x000부터 0x7FFF까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elative Virtual Address RVA는 가상 메모리에서의 상대 주소를 의미한다. 그래서 VA는 이미지 베이스 플러스 RVA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미지 베이스가 뭐냐면요. 일단 모듈을 액세스할 때 그 기준이 되는 주소가 있습니다. 기준점, 모듈의 베이스. 그것이 이미지 베이스라는 건데 그 이미지 베이스 플러스 RVA가 VA라는 거죠. 그리고 B 헤더의 정보들은 대부분 RVA로 쓰여 있다. 이 점을 알아둬야 되고요. 그래서 상대 주소를 사용하는 이유. 그 이유는요. 상대 주소라는 게 있고 뭐 절대 주소라는 게 있는데 왜 그렇게 나누냐? 그냥 뭐 이런 걸 왜 만드는 거지? 그냥 절대 주소를 해놓으면 안 되냐? 그렇게 생각하면은 뭐 DLL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DLL 같은 경우는 다이나믹 링킹 라이브러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DLL의 경우는 해당 프로세스에 로딩을 해야 되죠. 그래서 로딩을 하면 그 자리에 다른 DLL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절대 주소로 세팅이 되어 있다 그러면 그 위치에 액세스하게 되면 제대로 로딩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ploader는 DLL 재배치, DLL 리로케이션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만약 절대 주소를 사용한다면 DLL 재배치를 할 수 없다. 이 점을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 DLL 같은 경우는 DLL 인젝션을 언급을 해보면요. DLL 인젝션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해당 프로세스에서 그냥 DLL을 로드하면은 그것은 그냥 DLL을 로딩했다라고 하고요. 다른 프로세스에 이제 악성 코드 예로 들면 다른 프로세스에 악성 코드 DLL을 다른 프로세스에 강제로 로딩을 시켰다. 그러면 그것은 DLL 인젝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DLL 같은 경우는요. 근데 DLL 리로케이션은 실제로 우리가 커널 32 같은 DLL들이 있어요. 커널 32, 유저 32. 저희가 저번 시간에 직접 커널 32 라이브러리를 사용해봤죠. 그래서 커널 32나 유저 32 같은 이렇게 시스템 DLL들은 이미지 베이스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DLL 재배치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점을 이용한 기법 중에 하나가 크리에이트 리모트 스레드를 이용한 DLL 인젝션인데, 아무튼 여기까지 언급을 하고요. 그래서 P 헤더를 볼게요. P 헤더는 도스 헤더, 기존의 도스 EX 헤더를 확장시킨 버전이다. 그리고 도스 운영체제의 하위 완성을 위해 존재한다. 그리고 도스 스터브 같은 경우는 메시지를 출력한 용도로 사용되는데 this is 도스 뭐시기 그런 텍스트로 보면은 그런 문자열들을 보신 적이 있을 텐데 그런 문자열들을 그냥 출력하는 거고요. 하위 원성을 위해 존재하며 없어도 무방하다. 그래서 16비트 호환 하위 원 모드로 실행을 하면 이게 나오는데 도스 스터브 같은 경우는 출력을 할 때 그냥 도스 머시기 이런 문자열을 출력을 해요. 근데 출력을 할 때 시스템 인터럽트를 사용을 합니다. 인터럽트를 사용해서 출력을 하고요. 저수준이니까. 그리고 별로 크게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고요. 엔티 헤더는 P 파일에서 가장 중요한 구조체로 크기가 매우 크다. 파일 헤더와 옵셔널 헤더를 가진다. 네, 옵션 헤더를 가진다. 그래서 파일 헤더 같은 경우는 파일의 계략적인 속성을 가지고요. 옵셔널 헤더 같은 경우는 이미지 베이스, 아까 말한 이미지 베이스라던가 이제 엔트리 포인트라든지 베이스 오브 코드, 베이스 오브 데이터 등등 여러 가지 옵셔널한 헤더입니다. 옵셔널한 성격을 가지는 그런 헤더입니다. 그래서 섹션 헤더라는 것이 있는데요. 각 섹션에 대한 속성을 정의한 구조체로 섹션의 객수만큼 존재한다. 그래서 각 섹션에 대한 위치와 읽기 쓰기와 같은 권한을 정의한다. 이 권한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너리 익스플로이테이션 기법 중에는 바이너리 익스플로이테이션을 막는 안티 기법 중인 NX 비트라는 스택 코드 영역이 아니면 그 다른 영역에서는 해당 코드를 실행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NX 비트라는 보호 기법도 있죠. 그런 읽기 쓰기 같은 권한을 정의하는 것이 섹션 헤더입니다. 그래서 대충 기본적인 구조가 이렇게 됩니다. 도스 헤더 있고 스터브 있고 그리고 엔티 헤더, 섹션 헤더, 섹션마다 다 있죠.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널 패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널 패딩. 널 패딩 같은 경우는 왜 있는 거냐면 메모리를 이제 참조를 할 때 특정 배수에 맞게 만들면 딱딱 떨어지게 만들면 액세스하기가 편합니다. 훨씬. 구조체 예로 들면은 구조체가 스트럭트 롱롱 타입 변수 하나 선언하고 그 다음에 인트형 변수 하나 멤버 하나 만들면은 실제로 그 크기는 12바이트라고 하지만 사실 시스템에서는 8바이트 8바이트 해서 16바이트로 선언을 해주죠.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이것도 더 참조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딱딱 떨어지게 만들라고 널 패딩을 붙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 헤더 부분에 P 헤더 그리고 아래 섹션 부분들을 P 바디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메모리에 올라간 모습인데요. 메모리에 매핑이 될 때 헤더 부분은 거의 차이가 없는데 이렇게 섹션 부분엔 차이가 많이 발생을 하죠. 이런 특징이 있고요. 이제 도스 헤더를 한번 볼게요. 도스 헤더 같은 경우는 타이프 def로 선언이 되어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윈도우 구조체들은 이렇게 언더바 하고 이름 붙이고 그 다음에 타이프 def 스트럭트 해놓은 다음에 타입으로 정의를 하는데 이렇게 포인트형이랑 기본형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해서 정의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 도스 헤더 이미지 언더바 도스 언더바 헤더 같은 경우에서 그래서 이제 리버싱의 관점에서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멤버는 두 가지 정도가 있을 텐데 그래서 워드 이 언더바 매직 넘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롱 언더바 LFA 뉴 그래서 이 매직 같은 경우는 뭐냐면 저희가 헥스 에디터로 exe 파일 같은 걸 뜯어보면 맨 위에 mz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jpg 파일 같은 경우도 jpg 해당하는 파일 시그니처 매직 넘버라고 하죠. 그걸 시그니처 또는 매직 넘버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이 이 MZ가 바로 도스의 매직 넘버입니다. MZ인 이유는 이제 도스 헤더를 설계한 마크 주비코브스키의 이니셜이 MZ라서 그런 거고요. 그래서 ELFA, E 언더바 LFA new, 롱타입이죠. 롱타입인 이유는 주소니까 파일 어드레스 오브 new exe 헤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NT 헤더의 파일 어드레스, 시작 주소를 의미합니다. NT 헤더의 시작 주소, 파일 어드레스라고 써 있고요. 이 워드 타입 같은 경우는 unsigned short고요. 왜냐면 크기를 나타내는 거니까. 크기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워드라고 해놓고 unsigned short로 타이프 def가 되어 있습니다. 롱 같은 경우는 그냥 롱이고요. 다음에 NT 헤더를 볼게요. NT 헤더도 똑같죠. 타이프 def로 언더바 이렇게 이름 태그 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기본 자료용 포인터 자료 이렇게 선언해놨습니다. 그래서 디워드 시그니처 첫 번째 멤버고요. 디워드 시그니처는 PE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헥스리터로 파일 떠봤을 때 그게 바로 PE 시그니처. 그러니까 난 NT 헤더야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시그니처라는 건. PE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언더바 파일 언더바 헤더 파일 헤더 파일의 개략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옵셔널한 나머지 뭐 이미지 베이스라든지 뭐 베이스 오브 코드, 베이스 오브 데이터, 뭐 데이터 디렉토리, 뭐 엔트리 포인트 등등 여러 가지 옵셔널한 성격들을 가지는 옵셔널 헤더가 있고요. 파일 헤더를 처음에 보면 NT 헤더 밑에 파일 헤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머신 넘버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만한 넘버는 머신 넘버랑 뭐 이런 거, 뭐 넘버 오브 섹션스 그리고 뭐 사이즈 오브 옵셔널 헤더, 뭐 캐릭터리스틱스 이 정도. 그래서 머신 넘버라는 것이 뭐냐면 CPU별로 고유한 값들이 있습니다. CPU별로 고유한 값들을 가지는데 CPU마다 고유한 값들을 가지는데 저희는 이제 32비트 하위 호환 버전대를 사용하고 있다면 그 값은 0x14c가 됩니다. 그래서 아래 define 이렇게 되어 있는 걸 가져왔는데요. 이미지 언더바 파일 언더바 머신 언더바 i386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나머지 또 뭐 좀 재밌어 보이는 것들만 가져왔는데 뭐 파워PC라고 하는 것은 IBM PC를 의미하죠. IBM PC인데 리틀 엔디안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렇게 IBM PC, 파워PC 리틀 엔디안 같은 경우는 0x01F0이고요. 기억해 둘 것은 i386만 기억해 두면 됩니다. 그리고 이미지 언더바 사이즈 오브 파일 헤더 파일 헤더 사이즈가 디파인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넘버 오브 섹션스는 섹션의 개수를 나타냅니다. 섹션의 개수를 나타내고요. 그래서 이만큼 섹션 헤더가 생기겠죠. 그리고 타임 데이터 스탬프 같은 경우는 빌드된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 오브 옵셔널 헤더는 아까 NT 헤더 밑에 파일 헤더 말고도 옵셔널 헤더라는 게 있었죠. 이것의 사이즈를 나타내는데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건 저희가 C 언어에서 구조체를 정의할 때는 그 사이즈가 그냥 정해져 있었죠. 한번 정의를 해놓으면 사이즈는 변하지 않아요. 근데 사이즈 오브 옵셔널 헤더의 사이즈 여기 왜 있는 거냐면 PE 헤더가 이 파일 헤더의 사이즈 오브 옵셔널 헤더 멤버를 보고 이 크기를 보고 이 크기만큼만 그 옵셔널 헤더를 참조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되어 있는 거고요. 캐릭터리스틱스 속성을 나타내는데 파일 헤더의 속성 이 파일 헤더 파일 헤더가 아니지 이 현재 프로그램의 속성을 나타내는 것인데 속성으로는 뭐가 있냐면요. 만약에 지금 내가 exe 파일이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미지 언더바 파일 언더바 executable 언더바 이미지 그래서 0x0002 이것이 파일 is executable이고요. 그 나머지 이미지 언더바 파일 언더바 dll 이것은 0x2000입니다. 외우기가 쉽죠. 두 가지는 특징되니까 외우기가 쉽고 그 다음에 옵셔널 헤더를 보면 그래, 구조체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또 있는데 너무 커서 나눠놨어요. 하나의 구조체인데 일단 define 이거는 일단 냅두고요. 일단 보면 매직 넘버 여기 스탠다드 필드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여기까지가 전부 스탠다드 필드고요. 스탠다드 필드이고
이 매직 넘버는 뭐냐면요. 이게 지금 옵셔널 헤더 32니까 이 보면 define 이미지 언더바 엔티 언더바 옵셔널 언더바 헤더 32 언더바 매직 32비트 같은 경우는 여기 매직 넘버가 0x10b이고요. 64비트 같은 경우는 0x20b가 됩니다. 그래서 헤더 30이 말고 헤더 64도 있어요. 64비트에서는 헤더 64를 사용하겠죠. 옵션 헤더 64. 때는 값이 20b일 거고요. 그리고 뭐 사이즈 오브 코드는 이 코드의 전체 코드 섹션의 전체 크기를 나타내고요. 그다음에 엔트리 이제 어드레스 오브 엔트리 포인트. 어드레스 오브 엔트리 포인트는 RVA 오브 모듈 엔트리 포인트. 우리가 뭐 올리 디버거 같은 걸로 처음에 프로그램을 디버깅을 딱 시작하면 맨 처음에 멈추는 부분 있죠. 그 부분이 엔트리 포인트인데 코드가 처음 실행되는 그 주소 그 부분인데 RVA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드레스 오브 엔트리 포인트고요. 그래서 베이스 오브 코드 베이스 오브 코드는 RVA 오브 코드 섹션 엔트리 포인트라고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요. 코드 섹션의 가장 처음 시작 주소입니다. RVA 값으로. 그리고 코드 베이스 오브 데이터는 데이터 섹션의 가장 처음 시작 주소. RVA 오브 데이터 섹션 엔트리 포인트. 그런 거.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 위치를 액세스하게 되면 보통 아마 DB 영역이 들어갔을 텐데. 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서브 시스템. 서브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뭐 GUI냐, 뭐 GUI인지 CUI인지 CUI라고 써놨네요. CUI인지 뭐 네이티브라고 되어 있는데 이 네이티브란 건 뭐냐면 서브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서브 시스템 멤버를 봐야겠네요. 네, 먼저 서브 시스템 멤버가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만약에 네이티브다. 네이티브라는 것은 서브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예요. 그것은 보통 드라이버를 의미하는데 드라이버인 경우는 1이고 GUI의 경우는 2고 그리고 CLI의 경우는 3입니다. 그래서 GUI, CUI 뭐 이런 것들이 서브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고요. 서브 시스템이나 이런 디파인이 돼 있는데 이게 맨 위에 0으로 디파인 돼 있는 게 뭐냐면 unknown 서브 시스템일 때. 그래서 이 서브 시스템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보통 매크로 상수들이 unknown일 때 머신 넘버도 unknown일 때 0으로 다 정의돼 있고 보통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엔티 에디셔널 필드라고 합니다. 이미지 베이스는 아까 설명했듯이 모듈의 그 가장 기준이 되는 주소 이미지 베이스라고 하고요. 이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섹션 얼라인멘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섹션 얼라인멘트는 메모리상에서의 그 최소 단위를 나타내는데 그래서 아까 널 패딩을 설명했죠. 그래서 그 메모리상에서는 이 섹션 얼라인멘트의 이 배수 단위로 다 딱딱 나눠집니다. 그래서 파일 얼라인멘트도 있는데요. 파일 얼라인멘트는 파일이라고 하면 로우라고 하는데 파일을 그래서 파일 얼라인멘트는 파일에서의 최소 단위를 나타냅니다. 최소 얼라인멘트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볼만한 거는 사이즈 오브 이미지. 사이즈 오브 이미지는 이미지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이미지가 뭐냐면요. 저희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였을 텐데 메모리상에 P 파일이 올라간 상태를 그것을 보고 P 이미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사이즈 오브 P 이미지라 하면은 메모리에 올라간 그 P 파일의 전체 크기를 나타내고요. 그리고 사이즈 오브 헤더스는 이제 그 헤더의 전체 크기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dword니까 이거는 정의가 unsigned int로 되어 있겠네요. 그러면 사이즈 t랑 똑같네요. 그 다음에 서브 시스템 설명했고요. DLL 캐릭터리스틱스 같은 것도 있는데 이거는 보면요. DLL 캐릭터리스틱스는 DLL의 속성을 나타내는데 한 가지만 알아두면 좋습니다. 이미지 언더바 DLL 캐릭터리스틱스 언더바 다이나믹 베이스 이것이 0x0040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석이 DLL can move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DLL 리로케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 DLL 리로케이션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근데 한 가지 의문을 가져볼 만한 것이 DLL 캐릭터리스틱스의 이 속성 말고도 여러 가지 속성을 다 전달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여러 가지 속성을 전달을 하는데
변수가 하나인데 어떻게 여러 가지 속성을 전달을 하냐 그걸 얘기해 보면 이제 윈도우 계열에서는 보통 여러 가지 옵션들 전달할 때 이렇게 비트와이즈 오화, 비트 오화를 해서 비트 연산 오화를 해서 전달합니다. 그러면 결합이 돼, 그 비선형 결합이죠. 그러면 그 비트들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것들이 이 비트들이 다 겹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나머지도 상수들이 많은데 이것들이 이렇게 겹치지 않도록 다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화를 하면 다 비트들이 겹치지 않고 합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전달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뭐 윈도우 프로그래밍에서도 뭐 윈도우 스타일 같은 것들을 전달할 때 뭐 전부 오화를 해서 전달하기도 하는데 윈도우 프로그래밍을 조금 공부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number of RVA and sizes, size of 뒤에 데이터 디렉토리라고 써 있는데 이것은 데이터 디렉토리 아래 이 구조체 배열이 있죠. 이 데이터 디렉토리의 크기 나타내는데 근데 왜 number of RVA and sizes냐 데이터 디렉토리가 아니라 데이터 디렉토리 크기인데 그 이유는 데이터 디렉토리의 정의가 진짜 버추얼 어드레스 RVA랑 사이즈이거든요. 그래서 정의가 저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이미지 아까 이미지 언더바 넘버 오브 언더바 디렉토리 언더바 엔트라이즈 이거는 16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16으로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 아래는 의사 코드로 제가 써놨는데 데이터 디렉토리의 멤버들 구조체 배열들의 멤버가 어떻게 되냐면 일단 0번째가 익스포트 디렉토리고요. 그 다음에 1번째가 임포트 디렉토리 그리고 TLS 디렉토리 TLS 같은 경우는 이제 안티 디버깅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고급 주제로 다루기도 하는데 아무튼 TLS라는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고요. TLS 디렉토리는 이제 9번째고요. 그 다음에 IAT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임포트 어드레스 테이블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여기가 9번째니까 나는 10번째, 11번째, 12번째네요. 12번째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섹션 헤더를 볼게요. 섹션 헤더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 사이즈 오브 샵 디파인 이미지 언더바 사이즈 오브 언더바 섹션 헤더 40으로 정의가 되어 있죠. 그래서 타이프 데프 스트럭트 이렇게 다 형식 이렇게 비슷하고요, 다들. 그래서 맨 처음 멤버 보면 바이트 네임인데 이미지 언더바 사이즈 오브 언더바 숄트 네임 최대 크기가 8이죠. 그래서 이건 뭐냐면 섹션의 이름을 나타냅니다. 뭐 텍스트 섹션이면 점 텍스트, 데이터 영역이면 점 데이터, R 데이터면은 점 R 데이터 이렇게 헥세이터로 다 보면 나오는데 그런 문자열들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널 터미네이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널로 끝나는 문자열이 아닙니다. 시 언어의 문자열이 아니고요. 그리고 피지컬 어드레스랑 버추얼 사이즈가 있는데 버추얼 사이즈는 사이즈 오브 섹션 온 메모리 상에서의 해당 섹션의 사이즈. 근데 공용체로 선언이 돼 있죠. 공용체라는 걸 설명을 하면 공용체는 이 멤버들이 공간을 공유를 합니다. 공유를 하는데 그래서 얘가 지금 유니온이니까 공간을 공유한다고 했으니까 얘는 지금 디워드니까 4바이트죠. 그래서 이 유니온의 크기는 4바이트입니다. 그래서 피지컬 어드레스, 버추얼 사이즈 근데 유니온으로 묶어놨으니까 유니온이 합집합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름을 미스크로 해놓은 게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 다음에 버추얼 어드레스를 보면요. 이것은 섹션 엔트리 포인트인데 RVA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RVA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이즈 오브 로우 데이터, 사이즈 오브 섹션 인 파일이라고 해놨는데 그래서 로우의 뜻은 날 것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파일이 맞죠. 날 것, 파일. 느낌이 오시나요? 그래서 사이즈 오브 로우 데이터라고 하면 파일에서의 이 섹션의 크기를 나타내고요. 포인터 투 로우 데이터. 주소라고 나타내기가 좀 애매했나 봐요. 의미가. 그래서 포인터라고 한 것 같은데 포인터 투 로우 데이터는 섹션 엔트리 포인트 로우 그러니까 파일에서의 섹션 시작 주소를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캐릭터리스틱스 여기 이제 섹션 헤더니까 섹션 헤더에서의 속성이라고 하면 캐릭터리스틱스라고 하면 어트라고 써놨죠. 캐릭터리스틱스라고 하면 권한이 있겠네요. 뭐 읽기, 쓰기, 실행 이런 권한들이 있을 텐데 그래서 아래 보면 딱 세 가지만 가져와 봤는데
이렇게 이미지 언더바 scn 언더바 mem 언더바 executable execute 실행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read able 할 수 있는 권한 읽기 가능한 권한이랑 write able 쓸 수 있는 권한 이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비트 오어로 전달이 되겠죠. 비트 오어 해서 얘네들 비트가 안 겹치니까 비트 오어로 한 번에 전달할 겁니다. 네, 뭐 텍스트 영역이라면은 텍스트 영역이라면 이 중에서는 이것만 되겠죠. execute. 이제 마지막에 RVA2 로우. RVA2 로우란 뭐냐면 말 그대로 이런 관계입니다. 로우 주소에서 RVA를 찾고 RVA 주소에서 로우 주소를 찾는 것. 로우 포인터를 찾는 것. 그래서 방법은 리버싱 핵심 원리에 나와 있는 기술에 되어 있는 걸 가져왔는데요. 그래서 RVA가 속해 있는 섹션을 찾는다. 그리고 이런 식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 둘은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우 파일에서의 주소가 있고 그리고 RVA 가상 메모리서의 상대 주소가 있으면 그 시작 주소를 뺐습니다. 그러면 그 오프셋만 남겠죠. 그리고 이것도 그 시작 주소를 뺐으니까 오프셋만 남겠죠. 그럼 그 오프셋은 떨어져 있는 거리니까 그 떨어져 있는 거리는 당연히 같아야겠죠. 그리고 RVA2 로우가 정의되지 않는 경우 RVA2 로우, RVA와 로우의 섹션이 다른 경우를 말한다. 그래서 버추얼 사이즈가 사이즈 오브 로우 데이터보다 클 때 그런 경우 RVA2 로우가 정의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PE뷰어 사이트가 여기 있고요. 한번 여길 들어가서 다운로드하고 여기 들어가서 다운로드를 할 수가 있고요. 다운로드해서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네, 금방 다운로드가 되네요. 슬라이드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PE뷰어를 먼저 다운받았는데 네, PE뷰어를 쓰기 전에 먼저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해서 실습할게요. 비주얼 스튜디오로 한번 멤버들을 곱씹어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새 프로젝트를 윈도우즈 데스크톱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들고요. 그냥 이름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탕화면을 만들고요. 이걸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이 윈도우 프로그래밍을 모르면 뭐 어렵게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냥 창 하나만 띄워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실행을 해보면 또 F5 누르면 실행이 되죠. 창 하나만 띄워줍니다. 이렇게 메뉴랑 그래서 여기다가 한번 이걸 추가해 볼게요. 윈 메인이라는 게 있죠. API 엔트리, API 시작. 윈도우 프로그래밍 모르더라도 그냥 좀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냥 API 엔트리인데 그냥 API 시작인데 윈 메인은 C 언어에서의 이제 우리가 도스 프로그래밍에서 시작은 메인이고 GUI 이거 윈도우 프로그래밍에서의 시작은 윈 메인이죠. 그렇고요. 뭐 부울 같은 자료 한번 따라가 볼게요. 컨트롤 해서 그럼 인트로 돼 있고 자료형들이 다 나와 있죠. 디워드 롱이네요. 디워드는 디워드는 롱으로 돼 있고 언사인드 롱이고요. 부울형 그리고 바이트는 언사인드 캐릭터, 워드는 숄트 이런 식으로 사실 다 별거 아니에요. 이런 자료형들은 근데 윈도우 자료형들은 이제 호환성이랑 좀 더 편하게 쓰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래서 저런 자료형들은 익히셔야 될 거고요. 윈 메인은 사실상 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레지스터 클래스 이런 거 클래스 등록하는 거, 뭐 루프를 올리는 거 이거밖에 없는데 그래서 뭐 일단 모르더라도 따라 해볼게요. 윈도우 그냥 디자인 윈도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윈도우 프로그라는 건데 윈도우 프로시저가 중요한데 이것이 메시지를 처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메시지라는 것은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뭐 마우스 왼쪽 클릭한다든지 이렇게 우클릭을 한다든지 하면은 메시지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나는 지금 왼쪽 버튼을 눌렀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렀어 하는 메시지가 발생이 되는데 그에 따라 행동을
처리하는 것이 윈드 프로그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케이스 wm 언더바 r 버튼 그리고 r 버튼 다운 이런 메시지를 하나 써놓고 그러면은 r 버튼 다운이라는 메시지가 뭐냐면 윈도우 메시지 r 버튼 다운 마우스 오른쪽 클릭했을 때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여기다 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걸 해볼 거냐면 그냥 메시지 박스를 하나 띄울게요. 메시지 박스 그리고 현재 창 인스턴스를 넣어주고요. 창 핸들 넣어주고 여기다가는 텍스트. 이 텍스트는 뭐냐면요. 이 메시지 박스로 전달되는 게 만약에 지금 얘가 뭐 ASCII 코드 뭐 any 뭐 얘가 지금 ASCII 코드 셋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얘는 여기 이 텍스트는 그럼 그때는 ASCII 문자열이 되는 거고요. 얘가 만약 유니코드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유니코드 문자열을 사용하게 됩니다. 얘는 지금은 W니까 유니코드로 사용됐는데 그냥 따라해 봅시다. 사실은 T바이트라는 건데 T 캐릭터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그냥 캡션이랑 텍스트 둘 다 헬로 월드로 넣어주기. 그리고 그냥 버튼은 MB OK 버튼 하나 넣어주고 브레이크. 브레이크 해야지 여기 리턴 0에서 끝나겠죠. 그걸 해볼게요. 그러면 오른쪽 버튼 누르면 헬로 월드가 뜹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 일단 작성을 해놨고요. 그러면 한번 이제 헤더 파일에서 프레임워크에 여기서 한번 이제는 그 구조체들이 어디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아까 설명한 구조체들은 Windows NT, WinNT라는 헤더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찾아가 보겠습니다. 잠깐 닫을게요. 이미지 언더바 도스 언더바 헤더 이렇게 하고 컨트롤 눌러서 따라가 볼게요. 그럼 나오겠죠. 이렇게 띄워놓고 한번 복습을 해보는 겁니다. 텍스트 에디터는 그냥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다운받을 수 있고요. 이거를 한번 저 프로그램을 열어서 윈도우즈 프로젝트의 디버그 밑에 프로젝트가 있죠. 이걸 한번 봐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먼저 워드 e 언더바 매직 이미지 언더바 도스 언더바 헤더 도스 헤더 밑에 워드 타입의 이미지 이거는 도스 시그니처라고 했어요. MZ에서 가장 처음 시작에 여기 있죠. 여기는 그래서 마크 주비코브스키의 이니셜이라고 했습니다. 이 도스 헤더를 설계한 사람. 다음에 롱 타입 이거는 워드는 unsigned short고요. 롱은 그냥 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언더바 LFA new는 file address of new exe header.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NT 헤더의 시작 주소. 근데 로우에서 시작 주소. 그래서 이 시작 주소가 지금 아까 P 시그니처가 NT 헤더 시작 부분에 P 시그니처가 있었죠. 그래서 F0이겠네요. 지금 이 프로그램에서 값은 F0일 겁니다. 뭐 아래 OS 헤더란 것도 있는데 여기서 그러면 다시 검색을 해서 이지 언더바 이번에는 NT 언더바 헤더 여기 14 나왔으니까 아래 이거 여기 있네요. 이걸 봐보면요. 디워드 시그니처가 있죠. 디워드 시그니처는 여기 PE 이거 PE 시그니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파일의 계략적인 속성을 가지는 파일 헤더 그리고 이미지 언더바 옵션 언더바 헤더 32 옵셔널한 성격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옵셔널 헤더 32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위에 여기가 도스 헤더일 거고요. 다음에 아래 이것이 바로 도스 스터브입니다. This program cannot be run in DOS 모드. DOS 모드에서 실행이 안 된다. 그래서 실행될 수 없다. 그래서 이거는 16비트 호환 모드로 실행을 하면 이 문자열이 출력되고 끝납니다. 이건 없어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PE
헤더를 했으니까 여기 이제 파일 헤더를 따라가 볼게. 파일 헤더 따라가면 아까 여기서 머신 넘버라는 건 뭐라고 했죠? 머신 넘버는 CPU별로 가지는 고유한 번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넘버 오브 섹션스, 그리고 사이즈 오브 옵션은 넘버 오브 섹션은 섹션의 개수고요. 네, 타임 데이터 스탬프, 아까 이건 그냥 날짜를 가진다고 했습니다. 그 빌드된 시간. 그래서 사이즈 오브 옵셔널 헤더, 이거는 옵셔널 헤더의 사이즈. 그리고 캐릭터리스틱스는 이 속성, 이게 지금 EXE냐 아니면은 뭐 DLL이냐, 이거 같은 경우는 값이 아래 나와 있죠. 0x20 0002 는 executable, 이미지 언더바 파일 언더바 executable 언더바 이미지. 그리고 DLL이면 0x2000, 그래서 이미지 언더바 파일 언더바 DLL. 여기 보면 값들이 많죠. 그 중에서 기억할 건 이 정도, DLL이랑 이미지. 그리고요 이제 여기 아래는 머신 넘버가 있습니다. 144. 144가 어디 있어? 아, 여기 144. 이미지 언더바 파일 언더바 머신 언더바 i386 144. 이것은 0x144 인텔 386 32비트 호환 CPU라고 했습니다. 뭐 밉스 이런 것도 있고요. 여기 아래 파워, 뭐 IBM 파워 PC 리틀 엔디안 이런 것도 있고, 아까 설명했었죠. 이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만한 것은 이미지 언더바 파일 언더바 머신 언더바 i386. 그래서 값은 0x144. 지금은 0x144가 들어가 있겠죠. 머신 넘버에는. 이렇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다시 여기서 이제 이미지 언더바 옵션 헤더로 가보면 스탠다드 필드랑 엔티 에디셔널 필드로 나눠진다 했는데, 여기서 매직 넘버가 있고, 그 다음에 사이즈 오브 코드의 전체 크기, 코드 섹션의 전체 크기고, 그 다음에 어드레스 오브 엔트리 포인트 RVA로 들어가 있다고 했습니다. 올리디버거로 시작했을 때 열리는, 올리디버거 같은 걸로 열었을 때 맨 처음에 멈추는 그 부분이 엔트리 포인트라고 했고요. RVA 값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이스 오브 코드의 가장 처음 시작 주소, 보통 DB00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 부분에 베이스 오브 코드의 시작 주소, 시작점이고요. 그것은 베이스 오브 데이터, 그것은 데이터 영역의 시작 주소. 근데 RVA입니다. 이것도 다. 매직 넘버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거는 10B였을 겁니다. 아마 30, 이게 지금 이게 30네, 10B가 맞겠네. 10B 값이 들어가 있을 거고 32비트. 64비트면은 20B가 들어가 있겠죠. X20. 그 다음에 NT 에디셔널 필드를 보면 이미지 베이스는 이제 그 프로그램에서의 가장 베이스가 되는 주소, 베이스 주소. 그래서 이 이미지 베이스 플러스 RVA가 VA라고 했죠. 버추얼 어드레스. 그래서 이미지 베이스 같은 경우는 EXE 같은 경우는 기본으로 0040100 0040 004 00000이고요. 그 다음에 DL 같은 경우는 010 01 뭐지? 01 00 0 0000입니다. 그 다음에 섹션 얼라인멘트, 메모리상에서의 최소 단위. 섹션 얼라인멘트, 메모리상에서의 최소 단위. 이게 아까 그림을 다시 한번 봐보면 섹션에서 널 패딩이 들어간 게 보였죠. 이게 그 최소 단위로 맞추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섹션 얼라인멘트는 메모리상에서의 최소 단위고요. 파일 얼라인멘트는 파일에서의 최소 단위. 이렇게 최소 단위로 딱딱 맞추는 것이 좀 더 참조하기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구조체 같은 것들도 뭐 멤버로 롱 타입짜리 하나, 그리고 인트형 하나 하면 12바이트라고 하지만 사실은 16바이트를 할당한다고 했죠. 그거에 더 참조하기 편하니까. 옛날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리고 사이즈 오브 이미지,
사이즈 오브 이미지. 이미지라는 건 뭐라 했죠? B 파일 포맷이 메모리에 올라간 그 모양을 보고 P 이미지라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처음 불렀다고 했죠. 그래서 P 이미지. 이 P 파일의 전체 크기, 메모리상에서의 전체 크기이고요. 그 중에서 헤더의 전체 크기, 사이즈 오브 헤더스. P 바디랑 헤더로 나눠진다고 했죠. 그리고 서브 시스템을 보면요. 서브 시스템은 뭐 CLI냐, GUI냐, 뭐 네이티브냐 그런 것들, 뭐 CUI냐, GUI냐 그런 것들이 서브 시스템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만약 1이다 그러면 네이티브라고 했죠. 네이티브상. 아까 여기에 써놨는데 네, 여기 이미지 언더바 서브 시스템 언더바 네이티브. 역시 1이면 네이티브라는 것은 서브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의미라고 했어요. 그래서 드라이버 같은 것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2는 GUI고요. 3이면 CLI입니다. 지금은 GUI니까 2가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다음에 DLL 캐릭터리스틱스. 여기도 여러 가지 속성들이 들어갈 텐데 DLL 속성 중에 이제 아까 봤던 거 0x 400, 0x 400 그것이 DLL 리로케이션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했어요.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속성들이 더 있을 텐데 그것들이 비트 우화로 전달이 될 겁니다. 결합을 해서 보면 0x 0040 DLL 캐릭터리스틱 DLL can move라고 되어 있죠. 이미지 언더바 DLL 캐릭터리스틱스 언더바 다이나믹 베이스 이런 것이고요. 다음에 number of RVA and sizes RVA and sizes 이것은 데이터 디렉토리의 사이즈. 이거 기본으로는 이거 16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미지 넘버 오브 디렉토리 인트라이스로 16으로 되어 있지만 넘버 오브 RV and 사이즈로 이렇게 데이터 디렉토리의 크기를 지정해 줍니다. 근데 그냥 넘버 오브 데이터 디렉토리라고 하면 되지 왜 RV and 사이즈였어요? 그 이유는 데이터 디렉토리를 가보면 음, 데이터 디렉토리를 가보면 진짜로 그냥 RV 버추얼 어드레스랑 사이즈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 디렉토리 구조체의 정의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넘버 오브 엔트라이스 여기 있고요. 여기서 이제 데이터 디렉토리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옵셔널 헤더에서 데이터 디렉토리의 멤버가 처음에 0번째가 익스포트 디렉토리고 그리고 1번째 0번째가 익스포트 디렉토리 2번째가 임포트 디렉토리 다음에 이제 9번째가 TLS 디렉토리고 그리고 12번째가 이제 IAT 디렉토리 임포트 어드레스 테이블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냐면요. 아까 들어가는 거 여기서 아까 들어간 게 좀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이것들이 뭐냐 이건 의사 코드인데 지금 익스포트 디렉토리란 것들이 뭐냐 그것은 사실 이것도 다 구조체입니다. 익스포트 디렉토리는 이미지 언더바 익스포트 언더바 디렉토리 네, 여기 있네요. 이런 것들도 다 구조체로 되어 있습니다. 다 구조체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구조체 배열로 선언을 해서 한다고 했어요. 선언을 해서 저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멤버로. 그래서 이것들을 P로더가 이 데이터 디렉토리의 근데 끝을 아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이런 것들이 보통 P로더들이 뭐 로드를 할 때 그 끝인지 어떻게 파악을 하냐면요. 마지막에 널 구조체를 넣어 놓습니다. 이렇게 이 구조체 배열 같은 걸로 선언해 놓으면 마지막에 널 구조체를 넣어놔서 막 끝이라는 걸 알립니다. 그래서 참조를 할 때 널 구조체가 나오면 끝이라는 걸 알고 거기까지 합니다. 옵셔널 헤더를 봤고요. 섹션 헤더를 한번 볼게요. 이미지 언더바 섹션 이 보면요. 바이트 네임 바이트는 언사인드 캐릭터라고 했어요. 바이트 네임인데 사이즈 오브 숄트 네임 8이죠. 그래서 네임 이것은 이렇게 섹션에 여기 보면 텍스트 섹션
텍스 섹션이면 텍스, 데이터면 데이터. 이런 식으로 그 문자열들이 들어간다고 했고 그것은 널로 끝나는 문자열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시연의 문자열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유니온 여기서 피지컬 어드레스, 버추얼 사이즈. 그래서 여기서 버추얼 사이즈는 메모리상에서 차지하는 크기, 그 섹션이 메모리상에서 차지하는 크기고요. 그리고 버추얼 어드레스는 메모리에서의 그 섹션의 시작 주소이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 오브 로우 데이터. 로우라는 것은 날 것이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파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사이즈 오브 로우 데이터는 파일에서의 크기, 파일에서의 크기고요. 이 포인터 투 로우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 로우 파일에서의 그 데이터의 시작 주소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캐릭터리스틱스. 이 섹션의 캐릭터리스틱스니까 여기서 캐릭터리스틱스 속성으로 가질 만한 거는 읽기 쓰기 그런 읽기 쓰기와 같은 권한이 있겠죠. 읽기 쓰기 실행. 그래서 executable, readable, writeable. readable이 2였을 거고요. executable이 2. 그리고 리드가 4. 그리고 writeable이 8이었을 텐데. 볼게요. 네, 여기. 네, 그렇네. executable이 2고요. 2가 아니죠. 2요. 20000이죠. 20000 그리고 메모리 리드 할 수 있는 권한은 4000 그리고 라이트 할 수 있는 권한은 8000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들도 다 비트 연산자로 비트 오화로 전달한다고 했죠. 여기까지 섹션 헤더를 전부 봤습니다. 섹션 헤더까지 헤더를 전부 봤고요. 이제 p뷰어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비주얼 스튜디오 일단 닫고요. 텍스 에디터는 일단 켜놓고요. 그 다음에 p뷰어를 써볼게요. 아까 p뷰어 다운받은 거 있죠? p뷰어 압축 풀면 바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p뷰어를 봐서 열어서 어떤 걸 여냐면요. 아까 우리 프로젝트 이걸 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게 편해요. 보기가. 텍스 에디터 기능도 해주고요. 이미지 여기서도 한번 쭉 봐볼게요. 이렇게 여러 번 반복 학습해야 익혀질 테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자 도스 시그니처 MZ 마이크로 주비코프스키의 이니셜이라고 했고요. 도스헤드 설계한 사람 그리고 맨 아래 오프셋 오브 뉴 EXE로 헤더 이거 어떤 시그니처는 워드 타입이었고요. 다 워드 타입인데 그래서 밑에 아래 이거 이 언더바 LFA 뉴 이 멤버는 롱 타입이라고 했어요. 롱 타입인데 오프셋 오브 뉴 EXE 헤더 엔티 헤더의 시작 주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요. 인트 헤더에 이거 파일 어드레스라고 써 있었죠 아까 파일 어드레스인데 그래서 F0을 한번 봐볼게요. 여기서 헥세이트로 그냥 볼게요. 그러면 F0이 실제로 PE 엔티 헤더가 시작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렇고요. 그러면 검증이 됐습니다. 아까 말했던 로스 스터브는 그냥 시스템 인터럽트 써서 이 문자를 출력하고 끊는다 했어요. 이건 없어도 되고요. 하위 호환성 위 있는 겁니다. 도스 헤더도 그렇고 시그니처 엔티 헤더를 보면 시그니처 도스 이 P 시그니처는 PE라고 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건 디워드 타입이었고요. 더블워드였고 그 다음에 파일의 계략적인 속성을 나타내는 이미지 언더바 파일 언더바 헤더 그래서 머신 넘버도 디워드 타입이었던 것 같은데 워드 타입이었나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워드 타입 그러니까, 네, 워드 타입이네요. 그래서 머신 넘버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지 언더바 파일 언더바 이 머신 언더바 i386 32비트 하위 호환 버전으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0x14c가 들어가 있죠. 머신 넘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캐릭터리스틱스 지금 이건 파일의 계략적인 속성을 나타내는 거니까 이게 지금 일단 executable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리고 파일 32비트 머신 것도 알 수 있고 이게 지금 비트 5화로 비트가 안 겹칩니다. 얘네가 그래서 5화 비트 5화로 전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즈 오브 옵셔널 헤더는 2, 0이고요. 넘버 오브 섹션이 9개 한번 세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9개 맞죠? 이렇게 알 수 있고요. 하나하나 다 따라가 보셔야 됩니다. 다음에 이미지 언더바 옵셔널 언더바 헤더. 옵셔널 헤더를 보면요. 매직. 이 매직은 32비트 지금. 이미지 언더바 엔티 언더바 옵셔널 언더바 헤더 32 언더바 매직. 이거는 0x10b라고 했고요. 64비트면은 0x20b라고 했습니다. 다음에 사이즈 오브 코드. 코드의 전체 크기. 코드 섹션의 전체 크기는 지금 0x5800이고요. 다음에 어드레스 오브 엔트리 포인트. 올리디버 같은 걸로 열었을 때 그 처음에 멈추는 부분, 그 부분이 엔트리 포인트라고 했는데 엔트리 포인트가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0x113ac. 베이스 오브 코드. 베이스 오브 코드는 이 100이고 그리고 베이스 오브 데이터가 똑같이 나오네요. 원래 똑같지가 않을 텐데 잘못 나온 것 같아요. 베이스 오브 코드가 이렇게 되고요. 이미지 베이스는 네, 일단 EXE는 기본적으로 00400 000이라고 했습니다. DLL은 0, 0100 0000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섹션 얼라이먼트. 메모리에서의 최소 단위. 아까 널 패딩이 들어간 거 다시 한번 봐보면 이렇게 널 패딩. 그 최소 단위로 딱딱 맞추는 게 그 배수로 맞추는 게 참조하기 편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최소 단위를 설정한다고 했어요. 그것이 섹션 얼라이먼트. 메모리에서의 최소 단위. 지금 0x1000이고요. 파일에서의 최소 단위. 파일 얼라이먼트는 0x000 0200이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 오브 이미지. 이미지라는 건 뭐라 했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처음에 메모리에 올라간 그 상태를 가리키는 거. 메모리에 올라간 그 모양을 보고 이미지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P 파일의 전체 메모리에 올라간 전체 크기 0x3B000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즈 오브 S는 그 중에서의 헤더의 사이즈만. 그래서 4000. 서브 시스템이란 건 뭐라고 했죠? 서브 시스템은 뭐 GUI냐 CLI냐 그런 환경을 나타내는 것이 서브 시스템이라고 했죠. 근데 지금 여기는 GUI 프로그램이니까 이미지 언더바 서브 시스템 언더바 윈도우즈 언더바 GUI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값은 2고요. 이제 네이티브 서브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다. 드라이버 같은 것들. 네이티브는 1이었고요. 그 다음에 3, CLI를 의미하는 건 3이었습니다. DLL 캐릭터리스틱스를 보면 이미지 언더바 DLL 캐릭터리스틱스 언더바 다이나믹 언더바 베이스. 이것은 DLL 리로케이션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x00400이고요. 나머지 뭐 DLL 캐릭터리스틱스, NX 컴팻 이런 거. 그다음에 캐릭터리스틱스 뭐 터미널 서버 어웨어 이런 것들 다 비트 5화로 전달이 된다고 했습니다. 다 비트 연산으로 전달이 되고 5화를 해서 비트가 안 겹치니까 윈도우에서의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C 언어 이제 도스 프로그램에선 그런 함수들이 파일 관련 함수 말고는 없는데 거의 없는데 윈도우에선 되게 흔한 일입니다. 뭐 크리에이트 뭐 창 만드는 크리에이트 윈도우 같은 함수도 그렇고 스타일 전달할 때도 그렇고 윈도우 클래스에서 되게 간단한 것들부터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아래 넘버 오브 데이터 디렉토리스 이게 뭐였죠? 넘버 오브 RVA and sizes였죠. 워드였고요. 뭐든지 다시 한번 봐볼까요? 디워드네요. 사이즈니까 디워드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넘버 오브 데이터 디렉토리스가 왜 넘버 오브 RVA and sizes였냐? 그것은 RVA의 정의가 데이터 디렉토리의 정의가 그냥 RVA랑 사이즈여서 그렇다 했습니다. 그래서 0번째 익스포트 테이블, 익스포트 디렉토리 있다 했고요. 다 구조체라고 했죠. 임포트 테이블 1번째고요. 그 다음에 9번째로 가면 TLS 테이블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12번째 임포트 어드레스 테이블, IAT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다 검증을 해보는 거죠, 지금. 그러면 섹션 헤더. 섹션에 name.txt 들어가 있죠. 그리고 버추얼 사이즈. 버추얼 사이즈는 뭐입니까? 메모리 상에서의 사이즈이고요. 섹션의 사이즈이고요. RVA. 시작 주소가 여기 있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사이즈 오브 로우 데이터. 사이즈 오브 로우 데이터는 로우는 날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파일을 의미한다고 했죠. 파일에서의 크기.
파일에서의 크기이고요. 그 다음에 pointer to raw data. 이것은 파일에서의 시작 주소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characteristics. 섹션에서 characteristics라고 하면 이제 아까 잘못 말했네요. characteristics라고 하면 텍스트 영역에서는 텍스트 영역에서 이제 코드 영역이고 다음에 mem, execute 실행할 수 있고 리드할 수 있는 권한 이런 권한인데 이것도 비트 OR로 다 전달된다고 했고요. 그러면 스택 같은 경우는 뭐 NX 비트 같은 뭐 바이너리 익스플로이테이션을 막는 기법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 것들 한번 봐볼게요. 그럼 뭐 데이터 영역에서는 코드를 익스큐트 할 수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익스큐트 권한이 없습니다. 실제 리드 라이트만 되고요. 여기도 똑같이 있고요. 이렇게 멤버들이 구조체 배열로 되어 있죠. R 데이터는 뭐냐면요. 리드 데이터. 이게 리눅스 ELF에서는 로 데이터라고 생기는데 그건 뭐냐면 이것은 리드 온리 데이터. 그래서 리드 온리 데이터라는 것이 뭐냐면 뭐 저희가 printf 헬로 월드 같은 걸 할 때 하드 코딩으로 헬로 월드라는 문자열을 전달하죠. 그런 것인데 그래서 R 데이터 영역을 봐보면요. 저희가 아까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헬로 월드 프로그램을 작성했죠. 거기에 헬로 월드 문자열이 있습니다. 쭉 아래로 내리면요. 위에 헬로 월드가 네, 여기 있네요. 헬로 월드. 근데 보면 중간에 널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딱딱 이렇게 떨어져 있죠. 그 이유는 아까 텍스트 그게 유니코드로 텍스트로 하면 유니코드 지금 이게 아스키 코드인지 유니코드인지 판단을 해서 바꿔준다고 했는데 지금 유니코드여서 이게 조건부 전처리기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 그래서 2바이트로 T 캐릭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R 데이터가 이런 영역. 리소스 영역은 데이터 맵리드. 리소스 영역에서 리소스 같은 경우는 이제 윈도우 같은 경우는 GUI에서 뭐 엑셀레이터라든지 문자열이라든지 비트맵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리소스라고 하는데 뭐 리버션 KR에서 비트맵 관련 문제도 있었죠.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한번 이제는 로우 투 데이 이제 마지막 이거 RVA2 로우 이거를 실습해 보겠습니다. 한번 어디를 해볼까요? 텍스트 영역에서 그죠? 옵션을 헤드로 가면 아까 엔트리 포인트가 있죠. 이 엔티 에디셔널 영역에 이제 엔티 에디셔널 영역이 아니고요. 여기는 스탠다드 필드에 어드레스 오브 엔트리 포인트 이걸 한번 이 파일에 엔트리 포인트의 로우를 구해 보겠습니다. 올리 디버거로 한번 엔트리 포인트를 이걸 열면 엔트리 포인트가 여기죠. 이건 지금 VA죠. 버추얼 어드레스. 베이스 이미지 베이스에 RVA를 더한 값. 여기 딱 멈추죠. 그러면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계산기로 자 어떻게 구합니까? 로우를 저희 구해야 되죠. 파일에서의 이 엔트리 포인트가 어딘지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처음에 엔트리 포인트 RVA죠. RVA니까 113AC 적고요. 그 다음에 어느 섹션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했죠. 맨 처음에 텍스트 영역일 테니까 이 부분은 텍스트 섹션 이제 텍스트 헤더로 가서 섹션 헤더로 가서 계산기에서 여기 지금 RVA 여기가 이거 시작 주소죠. RVA를 뺍니다. 그러면 3AC가 나오죠. 여기다가 포인터 투 로우 데이터를 더하면 되죠. 왜냐면 로우 이렇게 이런 식이 성립을 하니까 왜냐면 시작 주소고 시작 주소니까 그 주소를 빼면은 결국은 그 떨어진 거리 오프셋만 남겠죠. 근데 그 오프셋은 결국 같을 테니까. 그래서 포인터 투 로우 데이터를 옆으로 이항하면 더해줘야겠죠.
포인트 드로우 데이터는 400이니까 다가 플러스 400 하면 7AC가 나옵니다. 그래서 7AC 이 위치를 한번 봐볼게요. 여기 봅시다. 텍스트 영역에서 아래로 내리면 7A고 7AC니까 여기일라나요? 자, 여기 텍스트 에디터가 편하니까 HXD로 보겠습니다. HXD가 헷갈려서 쭉 내리면 7AC 치면 네, 여기 맞네요. 그러면 여기 그럼 기계어가 있는 거겠죠, 지금. 기계어가 같은지 한번 확인해 보면 되겠죠. 그러면 검증이 되는 거겠죠. 보면 지금 여기 AC 여기 29 OP 코드 29 맞고요. 주소부는 EF1300000 근데 EF1300000 맞죠, 지금? 지금 보면 29 EF1300000인데 여기도 EF 29 EF1300000이 맞습니다. 그래서 검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P8 구조는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한번 C타입스로 파이썬의 C타입스로 작성을 해보거나 아니면 P뷰어를 만들어 보면 도움이 됩니다. 한번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IAT 구조랑 익스포트 구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AT 한번 들어가고요.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